네, 오늘은 뉴욕 연은의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아래 차트는 전체의 가계부채 현황인데요. 24년 4분기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전분기 대비 총 가계부채가 930억 달러, 0.52% 증가를 한 모습이고 총 18조 36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렌지색이죠. 모기지 잔액입니다. 110억 달러가 증가를 해서 현재 12조 6,100억 달러로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많은 가계부채의 항목으로는 자동차, 오토론 대출이 있습니다. 110억 달러 증가해서 1조 6,600억 달러, 대략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학자금 대출 잔액인데요. 90억 달러 증가해서 현재 1조 6,200억 달러, 마찬가지로 9%의 비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신용카드 잔액입니다. 전분기 대비 450억 달러 증가를 해서 24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1조 2,110억 달러, 전체 가계부채의 6%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 부분은 90억 달러 증가해서 3,960억 달러, 전체 가계부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22년 1분기 이후에 11번째 연속해서 분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비중으로는 2% 남짓입니다. 다만 이런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린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를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그런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연체율이 되겠죠. 24년 4분기 가장 최근 데이터이긴 한데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총 연체율은 이전 분기 대비 0.1%포인트가 상승을 한 그런 위치고, 2.5죠. 22년 4분기 저점 이후에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미결제 부채 중 3.6%가 연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체율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019년 3분기 4.78이죠. 이보다 1.18%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가계대출이라는 것이죠. 뉴욕 연은이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되는 가계부채 신용보고서인데, 이 전체 연체율로 보게 되면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기지 잔액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에서도 압도적이고 전체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 전에 3%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기지 잔액이 안정적으로 연체율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 연체율은 증가 추세긴 하나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게 우려가 될 만한 수준의 높이까지 올라선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전 다만 이런 가계부채 신용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번 사이클에서 가계부채에서 리스크가 확대돼서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소위 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은 사례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이 모기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가계부채를 해석을 하냐, 결국에는 이 신용카드 대출의 흐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소위 우리가 심각한 연체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11.35%거든요. 2011년 4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섰어요. 지금은 팬데믹이라는 그 극단적인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고, 사실상 08년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게 신용카드 부분에서의 90일 이상 연체율입니다. 2003년부터 뉴욕 연은의 가계부채 신용보고서가 집계를 시작했는데 2003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체율의 전체 평균이 9.4입니다. 이를 크게 웃돈 상황이죠. 게다가 이 평균에는 08년도라는 금융위기의 극단적인 연체율 사례가 포함됐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지금의 90일 이상 연체율 11.35%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고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최고치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면 가계단에서의 부채가 확산된다,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결국 수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요 부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대출도 90일 이상 연체율이 4.83%입니다. 이 초록색 선이죠. 마찬가지로 2003년 1분기부터 전체 자동차 평균이 3.75인데 이를 웃돈 상황이고요.
결국 신용카드 연체율과 자동차 대출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 매우 심각한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연체율이 악화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위주로 일어나고 있고 시차를 두고 소비 지출 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빨간색 라인 보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은 뚝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실행됐던 학자금 대출 지원금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90 이상 연체된 것으로 정의되는 이런 심각한 연체로의 전환이 결국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이죠. 전체 연체율은 증가 추세긴 하나 아직은 그렇게 우려가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국에는 소비 지출의 여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아래 차트처럼 신용카드 문제가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자체도 사실상 08년도 사례와 비슷하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소비의 견고한 모습은 지금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가격 상승이라든지 노동시장이 견고해서 고용, 임금소득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용카드, 신용 부분이라든지 저축도 있겠죠. 이런 저축, 초과저축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모두 한도치까지 다다랐을 때 지금 현재의 소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용이 한도치까지 찼고 고용이 줄고 초과저축이 줄어서 대신에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를 대체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이 네 가지 요인이 모두 최대치까지 작용이 돼서 지금의 소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의 심각한 연체율의 가파른 증가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다. 한마디로 소비 지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 추세 자체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모기지 대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측면에서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소비 수요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은 신용 여건이라든지 심리적 요인 등과 맞물리게 되면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률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중소형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24년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7.48% 기록을 했고 피크를 찍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이런 재정 건전성은 매우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고소득층이라든지 신용정서가 높은 그런 소득층에 있어서 전체 연체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가계부채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초과저축 추정치가 이미 마이너스로 반전이 됐다. 초과저축은 고갈이 됐다. 이런 얘기가 시장 컨센인데요. 일부 초과저축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초과저축액은 소득 계층별로 분류해서 따져보게 되면 고소득층의 보유액으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에 대한 부분 살펴보고 있고요. 전체의 흐름입니다. 심각한 연체는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장기 추세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가장 최근 자료가 2.04%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QOQ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양수로 플러스권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때가 08년도 그리고 팬데믹 직전 그리고 현재인데 QOQ 변화율이 양수로 플러스 반전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굵직한 리세션이 이어졌다는 것을 과거 패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단 지금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만 그런 건 아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심각한 90일 이상 연체로 이어질 수 있는 30일 이상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심지어 모기지까지도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라든지 신용카드 연체율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보시게 되면 피크를 찍고 소폭 하락하는 듯 했지만 재차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전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오토론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연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아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모기지 대출과 오른쪽이 자동차 대출입니다. 모기지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760점 이상의 밝은 하늘색 비율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620점 이하의 저신용자 진한 파란색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전체적인 대출 구조가 고신용자 중심으로 쏠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간 신용자의 비율도 높고 저신용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포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의 급증이 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이 말은 결국 90일 이상 심각한 연체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신용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모기지 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종합적인 가계부채는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되진 않을 거지만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수요, 소비 지출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에서 맥락을 보시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용카드 대출의 전체 잔액을 보시게 되면 24년 4분기 기준이죠. 전분기 대비 450억 달러가 증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1조 211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3.9% 늘었고 YOY 7.3% 증가를 했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는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을 늘려서 소비를 이어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게 꺾일 때 과거처럼 리세션의 우려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최근 자료까지 신용카드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세를 이어왔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GDP라든지 미국의 소비가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대출 전체 잔액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 변화율로 살펴보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 3.9%의 증가로 집계가 됐는데 흐름 자체가 빨간색 원을 보시게 되면 연말 소비 시즌에 맞춰서 급증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감을 했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왔죠. 따라서 최근 흐름을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소폭 둔화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소폭 감소세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계절적 변동성이 좀 나타났고 따라서 다음 분기에는 이런 신용카드 대출의 증가율 변화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감소로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신용카드 대출이 예년만큼 꾸준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소비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24년 4분기 가장 최근 데이터죠. 뉴욕 연운의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와중에 연체율과 특히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의 심각한 연체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